같아요. 그 안에는 유럽풍의 아늑한 로비가 있었고, 기억하기로는 뭐 오래된 피아노도 있었고, 그 위로 뭐 그림 액자 2개, 앞에 뭐 테이블에도 여러 개의 그림들이 끼워져 있는 액자들이 쭉 있었고, 그 카운터로 보이는 곳에 가서 벨 같은 걸 눌렀어요.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한 아주머니께서 나오시더라고요. 방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아, 저희가 사람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했죠. 예, 땡땡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지금부터 그 땡땡을 호세라고 칭해 볼게요. 주인 아주머니는 그 호세란 사람을 처음 듣는다는 듯이 저희한테 투숙객 중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잘못 찾아왔나 싶어서 그 핸드폰에 적혀 있던 주소를 불러드렸더니, 그 주소는 여기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님은 산초라는 사람이 이곳으로 가라고 했다 하니까, 다행히도 산초에 대해 조금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곧이어 저희를 3층의 끝방에 있는 그 방 한쪽으로 안내를 해 주셨어요. 예, 아주머니가 노크를 하면서 어떤 이름을 불렀는데, 예. 그건 저희가 알고 온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잠시 순간에, 이거 일이 꼬이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문이 열리고 그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나왔고, 처음 본 저희를 생각보다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를 의자 그 안쪽에 창가 옆에 있던 의자에 앉게 하고, 네. 문으로 돌아가서 그 잠금 장치, 그 시건 장치를 연신 확인하고 나서 저희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사님이 "산초가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도중에 그 산초가 오른손으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총이었어요. 예. 어 저희한테 쪼금이라도 소리를 지르면 험한 일을 당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권총, 그것도 이제 저희를 겨냥한 권총은 살면서 처음 경험하기에 당시에는 뭐 어버버도 못하고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기도를 할 새도 없었고 뭐 말도 안 통했기에 괜히 쪼금이라도 설치다간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온몸에 힘이 빠진 채로 그 이사님과 호세의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사님이 와카치나라고 그때 핸드폰에 적혀 있던 그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네. 그 단어를 듣더니 호세가 바로 총을 거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호세와의 긴 대화가 시작돼요. 저희 쪽에서 먼저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 네. 그 예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핸드폰을 이제 호세가 건네받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산초는 죽지 않았다고. 이 사진은 산초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호세는 산초와 같은 카르텔 소속의 우두머리급이었대요. 네. 그리고 이 숙소가 현재 그 본거지와 같다고 말을 했었고, 이렇게 된 곳에서는 단지 좋지 않은 약 있잖아요. 좋지 않은 약. 그것과의 전쟁으로 일어난 비극이 아니래요.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의 카르텔이 돈을 버는 방법이 엄청 많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대요. 아무래도 남미 쪽에서 좋지 않은 약을 나라 간 이동을 시키다 보면 위험한 상황도 많지만, 또 생각을 바꿔 보면 그게 추가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럼 안 예. 되는데. 그중에 예. 그중에 손을 댄 게 국경을 이동시켜 주는 그 브로커 일을 했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단지 그것만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예, 늘상 그래 왔듯이 벤차량과 트럭을 이용하여 좋지 않은 약과 국경을 이동하는 사람들을 옮기던 과정에서 다른 카르텔에 의해 습격을 당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땐
눈이 감겨진 상태로 손과 발이 묶여 있었고 그런 상태로 며칠이 지난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누군지 꼭 복수하리라 다짐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꼭 어떻게 알았나는 듯이 그 마음을 이겨버리듯이 여기저기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딘가로 질질 끌려가다 의자 같은 곳에 앉았고 그 눈에 묶인 것을 풀어주었을 때는 네. 그 무장한 여러 명이 뒤에서 자신에게 총구를 대고 있었고 그 학교 체육관 정도 크기의 공간에 2층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1층으로 보이는 공간은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뭐 우는 소리, 비명 소리 이런 것들이 엄청 들렸다고 해요. 그리고 맞은편 쪽, 2층의 맞은편 쪽에도 그 무장한 상태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그 빛은 반대쪽과 호세가 앉은 쪽에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춰지고 있었고 이윽고 뒤에 무장한 세력 중 한 명이 전화기를 귀에 갖다 주었대요. 당연히 전화의 그 상대는 반대쪽에 앉아 있는 사람 같았고 그 첫 마디가 "네가 한 명만 살릴 수 있다면 누굴 살리겠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 그래서 호세는 상황은 이미 머릿속에서 돌아갈 만큼 돌아갔었기에 "나는 산초를 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거기에 산초가 있을지 누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한테 가장 측근이 산초였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호세는 어떻게든 누구라도 하나만 데려가면 내가 다시 이걸 확장시켜서 이 집단에 꼭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예. 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그 전화기에서 카운트를 세는 소리가 났고 불이 전체적으로 탁 켜졌대요. 그 불이 켜진 아래에는 흡사 그 체스판 아시나요? 예, 체스판 모양처럼 줄이 그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꼭 체스말이 된 것처럼 된 모습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었대요. 당연히 죽으면 게임이 끝나는 왕자리에 산초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요. 편하게 말해서 그 체스 말들이 있어야 되는 곳에 산초의 딸을 포함한 조직원들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이 있었고 상대 말에는 그 자신의 조직원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전화 너머로 시간 제한은 10초라는 말과 함께 시작이라고 외쳤대요. 그렇게 말이 죽을 때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갔고 게임이 끝났을 땐 산초를 포함한 조직원 3명 그리고 본인 이렇게만 살아남았다고 해요.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자세히 들었지만 이게 너무 선정적이고 잔인해서 네.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조직원 몇 명이 국경을 넘는 그 브로커 활동을 할 때 그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스너프 필름을 제작했었고 이야 씨. 예. 그리고 남자들도 잔인하게 그 고문하는 영상을 찍었고 예. 그걸 이제 돈벌이로 활용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던 중에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납치해서 이제 그런 몹쓸 짓을 하다가 하필 대형 카르텔의 조직원들 가족까지 이제 피해를 입게 돼 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대화 자체를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왜냐면 뭐 한국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니 영화에서나 뭐 봤던 일들이 이제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서 이게 맞는 건가 진짜 실제인가 현실을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산초를 포함한 조직원 3명 그리고 호세는 반강제적으로 이제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 그들의 감시 속에서 조금씩 힘을 키워서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이곳에 숨어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산초는 인간 체스 게임이 있었던 그날에 그곳에서 처참히 죽은 딸의 복수를 위해서 그 집단의 개처럼 일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대요. 예. 예,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산초를 통해서 모았고
현재 이곳에서 거주 중인 이 호세 카르텔 전 조직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카르텔 뒷배에 있는 그 집단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고 캐고 있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런저런 내용들을 공유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말한 저희들의 질문에 너희들은 목숨을 걸 만한 뭔가가 있냐고 되물었고 저희는 단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그냥 좀 세상에 알리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호세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네들이 보고 겪은 일들도 조만간 우리가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전 세계에 알릴 거라고. 현재 이 속수에는 작지만 언론사도 함께하고 있고 실체 없는 그 세력들을 세상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려면 그런 1차원, 2차원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하나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그 호세 핸드폰에 메일이 온 건 그들이 너희들의 정체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어, 그리고 다음에 받는 메일은 그곳에 너의 엄마, 아빠나 아니면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호세와의 만남을 뒤로한 채 저희는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돌비님 방송에 제가 다음 주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저번에 한번 맞아요. 그날이 사실 저희들이 이사님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까 말까 고민한 날이었거든요. 아, 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혹시나 이걸 업로드를 하게 될 경우 내가 여기 이렇게 썼는데 우리 가족 외에도 어 제가 여기에 참여를 한다 했는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혹시나 이게 또 이런 일들과 연관이 돼서 어쩌다 보면 이게 조금 파급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짧은 생각에서 했던 행동이고 네. 그래서 그 호세 말대로 이런 1차원적인 방법으로 다가갔다가 괜히 여러 일들을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겁도 많이 났었기에 그렇게 끝이 나 버려요. 네. 이렇게 이런저런 묘사나 사실 당시 상황들을 모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하다가 걷어내다 보니까 거의 내용의 반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할 수 있는 이게 부분까지만 말하시는 게 맞죠. 방송에 어쨌든 네, 가능한 부분 내에서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를 해야 됨에 요 맞죠. 정도로 이제 이 일에 대해선 마무리를 짓고 추후에 그 호세와 이제 이사님은 어떠한 연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뭐 산초의 현재 뭐 생존 그러니까 생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연락이 오면은 추후에 한번 짧게나마 이렇게 얘기는 해 드릴 생각입니다. 야, 근데 지금 이제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영화 같은 일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일들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패더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게 패더님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안 돼요. 네.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으로 오시고 뭐 하신 거지만 그래도 첫째가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써 저희에게 좀 더 경각심을 넘어서 야, 이거는 진짜로 위험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어, 어떻게 이런 일을 겪으셨는지 참. 예. 오늘 제가 음, 사실 뭐 얘기할 때 그간에 그냥 이렇게 떨지는 않는데 네. 오늘도 이렇게 과거 일을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사실 지금 음,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지금 차 안에 있거든요. 그러네요. 차네요. 네네. 네. 그래서 긴장도 너무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많이 절고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패더님은 말씀을 저는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패더님 같은 경우에는 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신 편이었잖아요. 간간히 현실 네네. 공포도 있었지만 네.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용기 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그에 맞게 잘 편집을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패더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패더님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시들무에 오셨어요. 몇 년 만에 오셨고 그 이유가 이 사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꼭 시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패더님을 오랜 기간 안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최근에 구독하신 귀족님들이 계실 수 있는데 돌비 패더 검색하시고 그냥 필청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네, 그냥 패더 하면 돌비, 돌비 하면 패더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돌비 패더 검색하시고 재생 목록을 누르신 후에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패더님 이야기 이거는 제가 같이 저번 주에 했던 거 그리고 오늘 했던 거는 하나로 묶을게요. 네, 요거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냥 통합본으로 잘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저번에는 좀 길었는데 이야기가 이번에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거 합치면 딱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들 전부 이거 듣기 힘든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더 레드 구매하셨어요? 행복하네요. 네, 행복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는 다음 주 본방 때 다시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는 서점 한번 들리셔가지고 돌비공포 라디오 책을 구매하시는 건 어떨까요? 재미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는 막 교육적인 나 이것도 뭐 책 읽으면 또 뭐 교육받는 것 같고 공부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들잖아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비공포 라디오 더 레드를 서점에 가서 찾아주시고 난 서점까지 가기 싫은데 더운데 하신 분들은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방송할 거예요. 이거 내가 깜빡했다 그거를. 깜빡했다. 아무튼 내일도 방송은 할 거예요. 근데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진행할 것 같은데 제가 공지는 미리 올릴 거고 내일은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방송을 못 하거든요. 외부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 겸사겸사 또 내일 그 제 친구 겸 유튜버가 있어요. 유명한 유튜버가 있는데 잘생긴 친구거든요. 그 친구 와서 그 친구도 겪은 거나 주변에 또 지인분 겪은 거 많아가지고 무서운 이야기도 들고 오라고는 했어요. 그래서 뭐 토크 좀 하고 무서운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친구의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니까 디아블로 하는 그 친구 말고 그 친구는 바빠. 그 친구는 겪은 것도 없어. 아무튼 그러니까 내일 한 9시에서 10시 사이 정도에 킬 것 같고요. 공지는 제가 따로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에다가 올릴 거니까 확인 꼭 하시고요. 오실 분들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전 지금까지 돌비공포 라디오의 돌비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자요. 아참, 공포 유튜버는 아니에요.